물기 어린 눈으로 방송국의 카메라가 천천히 병원 복도를 비추고 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이 흘렀다. 잠시 후 생방송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스튜디오 안은 물론 전국의 시청자들까지 숨을 멈췄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배우 김용림. 그 이름은 단지 연기를 잘하는 원로 배우의 이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숨쉬고 웃고 울어온 대한민국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스크린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왔다. 향년 85세. 그녀의 인생은 화려하기보다 깊고 조용하기보다 울림이 있었다. 전직 성우로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배우로서 그녀는 언제나 진심을 담아 연기했다. 그 어떤 장면에서도 과장되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과 말투, 몸짓은 진심 그 자체였다. 그 깊은 연기의 바탕에는 수많은 고통과 경험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연기로 전하며 후배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녀를 잃은 슬픔이 깊게 깃든 이는 바로 남편과 아들이었다. 배우 남성진은 생방송 인터뷰 중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는 엄마는 언제나 강한 분이셨어요. 끝까지 우리 걱정부터 하셨죠. 라고 조용히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아내이자 배우 김지영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눈물은 시어머니로서 김용림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헌사였다. 이번 별세 소식에 동료 배우들과 예능계, 연극계 모두가 깊은 애도를 표했다. 수십 년을 함께한 후배 배우들은 그녀를 따뜻한 손길, 가르침이 깊었던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추억했다. 특히 그녀와 함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국민 배우 최불암은 이제 정말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며 보여준 놀라운 의지였다. 병원 관계자들조차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본다며 그녀의 생명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에게 끝까지 희망과 사랑을 전하려 했고 팬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걱정을 남기지 않으려 방송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모든 이들을 울렸다. 팬들은 병원 앞에 조용히 모여들었다.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들고 그녀가 생전에 출연했던 드라마의 OST가 은은히 울리는 가운데 수많은 손편지와 작은 편지함들이 쌓여갔다. 어떤 팬은 어릴 적 내 마음속 할머니였어요. 늘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라며 흐느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녀는 세대를 초월한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녀가 출연했던 수많은 작품들, 특히 전원일기, 엄마가 뿔났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은 드라마는 단순한 작품이 아닌 한 세대의 추억이었다. 김용림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배우가 아니라 그 시절의 삶과 온기가 그대로 녹아든 상징이었다. 이 모든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 병원의 모니터에서는 그녀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니까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에 현장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떠난 배우. 김용림은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었다. 이 장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남긴 울림. 그 울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녀가 생을 마감한 병원의 조용한 복도에 깊은 슬픔이 가라앉은 지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더 오래도록 남는 것은 바로
김용림이라는 배우가 아닌 인간 김용림의 삶 그 자체였다. 그저 85의 노바우로 기억되기엔 그녀의 생은 눈부신 노력과 참담한 고난 속에서 핀 한 송이의 꽃과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험난했던 삶, 그리고 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의지. 이제 우리는 그녀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그녀가 걸어온 그 긴 여정을 다시금 되새겨 보려 한다. 김용림은 본래 배우가 아닌 성우로 첫 발을 내디뎠다. 1961년 KBS 성구극회 사기공채 성구로 데뷔한 그때는 세상 누구도 그녀가 훗날 대한민국의 어머니, 대중의 가슴속 깊이 남을 원로 배우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평탄하지 않았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숱한 차별과 외면을 견뎌야만 했다. 1964년 TBC 드라마 눈이 나리는 데를 통해 연기자로 정식 데뷔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엔 한마디 소망만이 남아있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소녀였던 시절의 순수함보다는 생존을 위한 책임감이 먼저였다. 따뜻한 겨울옷 한 벌 없이 추위에 떨며 방송국을 오갔던 날들, 배를 곪으며 마이크 앞에 섰던 기억은 그녀의 삶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말없이 견디며 더욱 단단해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배역도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단역이든 조연이든 온 힘을 다해 연기했다. 그녀가 주로 맡았던 역할은 대체로 근엄하고 절제된 이미지였다. 강한 어머니, 냉정한 시어머니, 품이 있는 노부인의 역할에서 그녀는 마치 한국의 정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 속에서도 그녀는 유쾌한 반전을 선보였다. 1996년 AMB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서 하숙집 주인으로 등장한 그녀는 이따금 코믹한 연기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고 큰 얼굴을 소재로 한 농담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며 젊은 시청자들과의 거리마저 좁혔다. 그렇게 김용림은 언제나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도 빛나는 배우였다. 그녀는 시대극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찬란한 여명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여왕 중 하나인 신정왕후 조씨의 노년을 맡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감을 표현해냈다. 절제된 감정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말을 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목소리. 김용림이 성우로 시작해 배우로 꽃피웠던 그 목소리는 2015년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2기의 내레이션을 통해 다시금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아들 남성진의 추천으로 이뤄진 그 출연은 어쩌면 그녀 인생의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이었다. 2021년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한 그녀는 여전히 또렷하고 힘있는 말투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연기 인생 60년을 넘기고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던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배우로서 살아 숨쉬는 자존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김용림을 이야기하며 빠질 수 없는 일화 중 하나는 바로 호랑이를 제압한 눈빛이다. 1994년 방영된 KBS 드라마 촬영 당시 실제 호랑이와 함께 연기해야 했던 장면에서 그녀는 강렬한 눈빛 하나로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사용되었고 그녀는 단숨에 진짜 무당, 호랑이도 고개 숙인 여배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연기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호랑이 선생님으로도 불렸다. 늘 온화하지만 때로는 그 눈빛 하나로 현장을 조용하게 만들던 카리스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감이었다. 김용림의 삶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실은 수많은 상처와 눈물로 이루어진 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겪은 가난, 차별, 외로움, 그리고 배우로서 버텨야 했던 수많은 무명의 시간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모든 시간을 연기로 승화시키며 한 사람의 예술가로, 한 시대의 여배우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아냈다. 그녀를 잃은 지금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분은 단지 연기를 잘했던 배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우리 삶의 따뜻한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우리가 사랑한 그녀의 삶과 정신은 영원히 이 땅 위에 남을 것이다. 이제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다음 생에도 저는 또 배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김용님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다.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김용님이라는 사람을, 그녀의 인생을 충분히 사랑하고 기억했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김용님은 단지 드라마 속 엄격한 어머니, 근엄한 시어머니, 혹은 위험 있는 중년 여성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할 하나하나 뒤에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깊은 생이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희생을 깃들여 연기를 했고 우리에게 삶의 무게와 따뜻함을 동시에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연기를 다시 떠올리며 그 안에 담긴 숨은 진심과 치열했던 삶을 이해하고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가정의 표상이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김용님이라는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우리는 그녀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녀처럼 고요하지만 강인한 사람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삶의 끝에서조차 고요하게 빛났던 그녀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존경이 아닐까요? 이제 그녀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하늘 위 어디선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그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김용님, 당신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교과서였습니다.